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벌 소유 신문은 잘 나가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권력에 약해지기 마련이다. 그것은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아주 정확하게 재벌과 언론과의 관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좀 제가 진 의원한테 네, 진 의원이 하셔야 되겠는데. 예. 그 방우영 회장님의 그 말씀 또는 아까 이창현 교수님이 아까 66년 그 이야기 하셨는데요. 저는 방우영 회장하고 일부 생각이 같지만 좀 다른 거는 그렇습니다. 시대라는 게 있습니다. 가령 1966년에 중앙매스컴이 그렇게 한 거하고 또 물론 김용철 변호사가 저 삼성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 특히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고 또 이 기업들이 과거처럼 그렇게 아까 방우영 회장님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옛날의 재벌들은 그야말로 재벌입니다. 국가하고 어떤 뒷거래를 해서 특권으로 돈을 법니다. 근데 지금 2009년 지금 대한민국에서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저는 돈을 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삼성에 관한 문제가 터졌을 때 삼성 계열의 방송사들이 축소보도 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이래서 특수한 케이스를 가지고 그 아예 법에서 그 사람들을 진입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방우영 회장께서 재벌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 당시하고 지금 21세기의 미디어 산업적인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당시 신문이 전두환 시절에는 뭐 6대 일간지 또는 방송도 그 당시는 KBS, MBC 뭐 이런 시절의 그 공적 기능하고 지금 1% 시청률도 안 되는 뉴스 채널을 더 만들 때 그 성격은 저는 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다만 대기업이 뉴스 채널을 했는데 정말 편파적으로 한다. 근데 물론 폭스TV, 폭스뉴스도 보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민주당에는 편파적이지만 또 나름대로 시청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케이블 TV 뉴스 채널은 저는 공중파 TV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취향에 맞는 시청자들이 예. 보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한겨레 신문이 뭐 국민들을 모집하든지 또 그런 방송을 해서 진보적인 뉴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그런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법에서조차 아예 진입을 막는다는 거는 지금 21세기에는 맞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 예 알겠습니다. 예 잠깐만요. 예 아니 갔다가 갈게요. 예 말씀하시죠. 네.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 아닙니까? 어찌됐든 간에 건강성이 있더라도 따라서 대기업이 방송을 갖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로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방송이라는 것이 선정성과 상업성을 제일로 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고요. 단순히 방송사의 숫자가 여러 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재벌과 기업과 기득권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단순화된 오히려 여론의 다양성을 해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미국 대통령 당선자인 오바마 당선자도 지난번 미국 내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용에 대해서 기득권의 입장이 확대되고 예. 이 소수와 소외자들에 대한 여론의 다양성을 해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그 이 소유가 다양하다 그래서 그것이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 소유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즉 말하자면 삼성 뉴스데스크, 현대 9시 뉴스, SK 뉴스타임이 방송이 된다고 그랬을 때 그것이 다양성을 보장한 건 아니고요. 그 자체가 대단히 기득권과 재벌의 이윤과 독점 논리를 옹호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일단 그러니까 여론 독과점은 굉장히 위험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가 잘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런 여론 독과점의 형태는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가 권력에 의한 편파. 대표적으로 이제 80년대 전두환 뉴스 있잖아요. 땡전 뉴스. 이게 이제 권력에서 여론을 장악해서 예. 자기의 취향대로 가려고 했던 그러니까 권력에 의한 편파였고 이 권력에 의한 편파를 넘어서기 위해서 하여튼 방송노조도 애를 많이 썼죠.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쳐서 권력에 의한 편파를 넘어섰습니다. 두 번째 여론 독과점이 제가 보기에 노조에 의한 진짜 방송 노조에 의한 여론 독과점 형성이 있다고 봐요.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사례인데요. 이번에 이제 노조 파업 당시의 사례 분석입니다. 노조 파업 당시에 그러니까 12월 26일부터 노조가 파업이 시작됐고 1월 3일까지 9일 동안 사례 분석을 한 겁니다. 보면
MBC 뉴스데스크는 25차례,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3번꼴로 뉴스를 쏟아냅니다. 그리고 KBS와 SBS는 5차례, 그러니까 하루에 0.5회꼴로 뉴스를 내보내죠. 근데 이 MBC가 99년도에 파업할 때 조사를 해봤더니 그 당시에는 MBC는 KBS와 SBS랑 좀 비슷합니다. 어쨌든 하루에 3차례씩 뉴스를 쏟아내는데 99년보다 많고 그리고 이 KBS와 SBS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내용은 주로 재벌의 언론 장악, 정부의 장기 집권은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선정적이고 아주 주장적인, 뉴스에서는 정말 다루기 어려운, 그리고 공영방송의 뉴스에서는 다루기 어려운 일방적 견해만을 정말 일방적으로, 예. 노조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아까 MBC에서 25차례 보도를 하는 동안 42명의 인터뷰를 합니다. 육성 인용을 42회 인터뷰를 하는 동안 모든 육성 인용이 노조의 최상규 위원장님의 말씀을 듣거나 아니면 언론학자들도 전부 다 노조의 입장을 옹호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민단체를 인용할 때도 노조에 대해서 내지는 방송에 대해서 좀 편파성을 지적하는 우리의 성명 같은 경우는 전혀 소개되지 않고 모두 다 42차례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는 국민들이, 그러니까 KBS랑 SBS의 상태는 조금 낫습니다만 그래도 한 차례만 정부 입장을